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용역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반등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시장 작전명은 여전히 시장은 박앤세일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앤세일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네, 박앤세일 구간, 그만큼 싸다라는 그 인식인데요. 이렇게 정하신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가 많이 빠질 때 제가 주식은 공포에 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뒤로 물론 그 이후에 약간 좀 북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빠졌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서 1800까지 빠졌다가 이제 190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하락폭에 2000에서 빠졌으니까 반 정도 만회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750에서 600포인트 초반까지 현재 670, 80까지 언제까지 왔으니까 그 하락폭의 반 이상을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으로 본다 한다면 단기 반등이 반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마무리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대외적인 불확성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관점에서 약간 시장 좀 불안하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기업의 어떤 하나하나 국내 기업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종목별로 뜯어본다 한다면 여전히 주가 자체가 많이 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재 코스피 시장의 1900포인트 기준에서는 청산 가치 아래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12개월 예상 포워드 PER이 지금 약 9.5배 정도, 9배에서 내려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9배라는 것 자체는 주식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PER의 역수가 주식 투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약 12% 정도가 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기업들의 어떤 올해 배당 수익률이 거의 2% 가까이 올라간 걸 감안한다면 여전히 주가 자체는 주식시장 외에는 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 한다면 좀 불확실하지만 여전히 종목별로는 싸 보이는 구간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단기적 주가 많이 올라와서 약간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았다라는 그 시각이신데, 그렇다면 미션으로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미션은 그래서 세 가지는, 일단은 주식 비중, 조정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매수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하반기 시장 자체는 이제는 실적 차별화 장세입니다. 실적에 따른 어떤 차별화 장세에 더 대비하는 것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 지금 차트가 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종목으로 확대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먼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상으로 반등 여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 지수의 어떤 차트를 본다 한다면 단기 낙폭 과대 수준인 20일 이격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일 이격도 기준에서 전일 96 정도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거의 표를 본다 한다면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상태. 전일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하살표로 나타나 있는 이격도 자체가 거의 2년 이내에 아직도 최저 수준입니다. 아직도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전일 종가 기준 코스피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반등이 좀 빠르게 좀 나왔지만 95레벨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가 급락한 이후에는 반등이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거의 100 정도까지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필요했겠지만 조정 구간에서는 충분히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저점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을 주목하라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군들인가요? 예, 뭐 최근에 이제 유한화 평가 절하 이후에 아마 단기간에, 그전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주가 빠졌지만 단기간에 일주일 5일 동안에 아마 단기간에 30% 50% 빠진 경우는 아마 거의 우리 투자가들이 아마 처음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상하한가 폭이 확대가 좀 됨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주가가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로 보니까 특히 중소형 종목들을 보니까 제가 최근에 20일 동안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한 40% 이상이 단기간에 25% 이상 빠졌더라고요.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들 종목들이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실적과 무관하게 그래도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좀 잡아봤는데, 이들 종목들 쪽으로 약간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2만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한 저점에서 한 15% 20%까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2분기 실적 자체도 작년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도 양호하게 나왔고, 또 배당도 작년에 200원 이상 줬다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들은 당장 낙폭이 큰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CS 자산관리 같은 경우도 거의 8, 9천 원대에서 4천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향후에 또 시장이
뭐 9월달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연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시장의 또 패턴이 바뀔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어떤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를 참고를 해보셔서 이 종목들 서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적 차별화 장세에 대비하라. 실적 상향 업종이 어떤 업종이죠?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 수준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으로 본다는 나왔다는 관점에서 이제는 시장은 하반기 시장이지 않습니까? 또 하반기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현재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차별화 장세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적이 좋은 업종 자체는 대체적으로 1분기 때, 상반기 때 좋아졌던 업종 자체가 여전히 하반기 때 좋습니다. 여전히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일본 바이오 수출 관련 종목들은 업종들은 여전히 하반기 때도 최근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왔지만 모멘텀 자체가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 상반기 때 실적이 호전되던 업종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때 실적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그들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표를 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뭐 알다시피 하학 업종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수 소비자라든가 그다음에 상사라든가 자본재 섹터,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다음에 미디어라든가 이들 업종이 하반기에도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낙폭 과대 이후에는 다시 실적 주 중심이었던 종목 차별화 장사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실적 호전 종목 중심,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의 문제네요. 자 압축을 좀 해주세요. 레이더망에 걸리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까지는 일단 낙폭 과대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종목들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실적 호전 종목들은 좀 길게 보면서 조정권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뭐 눈여겨봐야 될 종목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노르표 페인트 같은 페인트 같은 종목, 네. 예, 그래서 노르 페인트 외에 사마 페인트라든 관련 종목들 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들 업종들은 최근에 유가 하락이 어떻게 보면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하반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G 이니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난하게 실적 성장이 전개되고 있는 종목인데 3만 원대에서 최근에 2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이들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온 부분 자체가 최근에 엊그제 공시가 나왔지만 대주주 지분 이동 때문에 의도적으로 실적을 좀 축소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빠르게 또 자산 가치가 있다는 관점에서 낙폭 과대했다는 기술적 반등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 호전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대체적으로 건자재 섹터 중에서 여전히 3분기라든가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실적의 전망 자체가 양호하다는 관점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 벽산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T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서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하반기 실적의 모멘텀이 괜찮다는 관점에서 원익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그다음에 한양 ENG라든가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안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그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또 진단 12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빨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